18번입니다. 화학 제품에 대한 역수요 함수와 사적 한계 비용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고, 화학 제품 한 단위가 생산될 때마다 오염물질이 한 단위 배출되고, 화학 제품이 두 단위를 초과하면 양의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다음 외부 한계 비용 함수에 따른다. 그래서 두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두 단위를 초과하면 -2 플러스 Q만큼의 외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고요. 외부 효과 중에 외부 불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 쪽에서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괴리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의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보기들을 보니까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과 가격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회적 최적 산출량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정부가 배출요금을 부과했을 때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교정과세, 즉 피부세를 부과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먼저 기업의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과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적 한계 비용과 사적 한계 편익도 역시 일치해야 하고요. 따라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과 일치해야 되고, 이것이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과잉 생산의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역수요 함수는 어떤 편익에 대해서 괴리가 발생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 편익이자 사적 한계 편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자 사적 한계 편익이 CB-Q가 되고요. PMC는 주어진 대로 2 플러스 Q가 되고, SMC는 지금 이 PMC에다가 EMC를 더한 것이죠. PMC에 EMC를 더한 것인데 경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PMC는 모든 경우에 2 플러스 Q가 되고, EMC는 Q가 2보다 클 때 -2 플러스 Q가 돼서 이것은 2Q가 되고, 얘는 Q가 2보다 클 때고요. 그 다음 여기는 0이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2 플러스 Q가 되고, 이것은 Q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과 가격은 이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을 같게 놓으면 되죠. 이것을 같게 놓으면 2Q가 10이니까 Q는 5고, 가격 P는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죠. 7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을 같게 놓아야 되죠.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씩 보면 12-Q가 2Q랑 같으니까 3Q가 12니까 Q는 4가 되고 P는 4를 대입하면 8이 되죠. 그리고 12-Q가 2 플러스 Q일 때는 2Q가 10이 되니까 Q는 5가 나오는데 이 Q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습니다. 즉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4이고 그때 가격은 8입니다. 바로 보기 가를 볼까요? 생산자가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과 그때의 가격은 각각 5와 7이다. 예, 여기 맞죠? 화학제품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생산자의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한 단위 적다.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의 산출량은 5였는데 지금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4가 돼서 한 단위 적죠. 그래서 가도 맞고 나도 맞습니다. 정부가 배출요금을 이만큼 부과하면 그러면 이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비용이 2가 더해지는 격이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PMC 다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4 더하기 Q가 되겠죠. 이때 사회적 한계 편익과 같아지는 Q를 구하면 4 플러스 Q가 12-Q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면 2Q가 8이고 Q는 4가 되고 P는 4를 대입하면 8이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에 비해서 가격이 7에서 8로 1만큼 상승하죠. 근데 여기서는 1.5만큼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효율적인 배출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외부 비용은 사라진다. 효율적인 산출량이 이 Q는 4였죠. 그런데 이때 외부 비용은 이 EMC에다가 4를 대입하면 -2 플러스 Q니까 Q에다 4를 넣으면 2가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 산출량에서 외부 비용은 2가 됩니다. 사라지지는 않고요. 정부는 이 효율적인 산출량 수준에서의 한계 비용만큼 배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을 달성하는 그런 효율적인 배출 요금이 되는데 그것은 2가 되는 거죠. 2를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을 기업이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외부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최초에 주어진 역수요 함수 P는 12-Q가 사회적 한계 편익이면서 사적 한계 편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적 한계 비용 2 플러스 Q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빨간 점에서 생산량 5와 가격 7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나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한계의 비용 곡선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Q가 2까지는 2 플러스 Q로 상승하다가 2를 지나면서부터 2Q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것이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과 만나는 이 오렌지색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5와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비교하는 문제 한 단위 적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다를 보면 정부가 배출요금을 이만큼 부과하면 그러면 이 사적 한계비용 곡선이
상방으로 이만큼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사이적 한계 비용 곡선과 사이적 한계 편입 곡선이 만나는 이 오렌지 점에서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 PMC 다시와 SMB 곡선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기존의 7에서 8로 1만큼 상승하죠. 그래서 다는 틀린 보기였고요. 정부가 효율적인 배출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외부 비용은 이만큼 발생을 했죠. 이 산출량 4를 여기다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알아봤습니다. 19번 A국은 주어진 노동 1000시간과 자본 3000 단위를 사용해 두 재와 X와 Y를 생산한다. X제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 1시간과 자본 2단위가 필요하고, Y제를 한 개에 생산하기 위해 노동 1시간과 자본 4단위가 필요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A국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만 생산한다. X제와 Y제를 이 생산요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만드는데, 이 투입 비율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 비율 생산함수를 각각 X제와 Y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A국에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한 뒤에 그래프로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인데, 그 전에 수식으로만 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기호를 보면 X에 투입하는 노동과 Y제에 투입하는 노동을 각각 LX와 LY라고 하고요. 그리고 X에 투입하는 자본과 Y제에 투입하는 자본을 각각 KX와 KY라고 하면, 노동은 1000시간이 주어졌으니까 LX 더하기 LY는 1000이 되고요. 자본은 역시 KX 더하기 KY는 3000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함수인데, 지금 X제든 Y제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니멈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X제는 노동이 1시간이고 자본이 2단위가 들어가야 X제가 하나가 나오려면 2분의 KX가 돼야겠죠. Y도 노동은 하나만 들어가서 Y를 만들어내는데 자본은 4단위가 필요하니까 4분의 KY가 돼야겠죠. 이렇게 생산함수가 정해져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의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다음부터 보면, 자, X값은 생산함수에서 LX나 2분의 KX 중에 크지 않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LX가 나오거나 2분의 KX가 나오고, LX는 X가 되고 KX는 2X가 됩니다. Y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리하면 LY는 Y가 되고 또는 KY가 4Y가 됩니다. 이 조건을 노동과 자본의 제약 조건식에 대입을 하면, 먼저 노동의 제약 조건식에 이 두 개를 대입을 하면 X 더하기 Y는 1000이 되고요. 자본의 제약식에 이 식을 대입하면 2X 플러스 4Y는 3000이 돼서 X와 Y 평면에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식 두 가지, 즉 노동 제약 조건에 의한 식과 자본 제약 조건에 의한 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일단 식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X제의 최대 생산량은 1500개이다. 이 주어진 모든 생산 요소를 생산함수 X에다가 대입했을 때 최대 생산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LX가 1000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본은 3000이니까 2분의 3000이니까 1500이 돼서 둘 중에 크지 않은 수는 1000이죠. 그래서 얘는 최대 1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0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LY는 1000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4분의 3000인데 그러면
75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750이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최대 생산량이 1000개라고 했으니까 2번도 틀리고요. 3번 XJ 생산의 기회비용, 이것은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전환율이라고 해서 MRT XY인데, 이것은 XJ 한계비용 나누기 YJ의 한계비용이 돼서 YJ로 표시한 XJ 한 단위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보고 이것을 판단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이따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식을 봐도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제약 조건에서 X와 Y 평면에서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두 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X의 생산의 기회비용도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틀리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래프로 알아보겠습니다. 4번 XJ와 YJ를 균등하게 생산하는 경우 유효자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XJ와 YJ를 1대1의 비율로 생산을 했을 때 유효자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XJ와 YJ를 1대1로 생산을 하면, 이것을 묶어서 생산을 하면 노동은 2시간이 투입되어야 되고요. 자본은 6단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부존량 노동 1000과 자본 3000을 이 각각의 2와 6으로 나누면 노동 1000을 2로 나누면 500이 되죠. 그리고 자본 3000을 6으로 나눠도 역시 500이 되죠. 그래서 500개의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XJ와 YJ를 하나씩 포함한 500개의 세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XJ와 YJ를 균등하게 생산하면 이렇게 노동 1000개와 자본 3000개를 다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자원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을 보면 XJ 가격이 2고 YJ 가격이 3이면 XJ와 YJ의 생산에 노동과 자본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거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XJ 한계비용 나누기 YJ 한계비용인데,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같아지죠. XJ 가격과 YJ 가격과 같아지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것의 비율이 3분의 2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따 그림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나온 기울기 1과 여기서 나온 기울기 2분의 1 사이에 있죠. 이것이 그림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봤는데요. 노동 제약에서 도출된 x 더하기 y는 1000이라는 직선, 이 빨간 선이죠. 이것과 자본 제약에서 도출된 2x 플러스 4y는 3000이라는 직선, 이렇게 노란색 완만한 직선이 있죠. 이것이 돼 있고, 이 두 개의 제약을 만족하는 영역이니까 이것은 핑크색 이렇게 꺾인 직선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A국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만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이 A국은 이 핑크색 선상에서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까 4번에서 봤지만 XJ와 YJ를 균등하게 생산하는 경우인 500개의 세트, 즉 XJ도 500개, YJ도 500개 생산하는 이것이 이 꺾인 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아까 3번과 5번을 그래프에서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3번 XJ 생산의 기회비용,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일정하다.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정하다는 것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기회비용은 이쪽에서는 2분의 1이죠. 즉 XJ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J의 양이 2분의 1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1이 되는 거죠. 즉 XJ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꺾인 점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기회비용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5번 XJ 가격이 2고 YJ 가격이 3.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즉 3분의 2가 됐을 때 노동과 자본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꺾인 점의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1인데 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이 사이에 있죠. 그러면 얘는 이 2라는 점에서 가격선이 지나게 돼서, 즉 이런 식으로 지나게 돼서 균형이 2가 되고요. 이때 x제 500단위, y제 500단위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x제 500단위, y제 500단위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보면은 여기 생산함수에서 보면 되죠. x제가 500이 되려면 lx는 500이 투입돼야 되는데 kx는 1000이 투입돼야 되죠. lx는 500이고 kx는 1000이 투입돼야 되죠. y는 어떻죠? 이것이 500이 되려면 ly는 500이 투입돼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죠? 2000이 투입돼야 되죠. 그래서 5번은 노동과 자본이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그랬는데 노동은 똑같이 500이 배분되지만 자본이 1000과 2000으로 다르게 배분이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